안녕하세요, 카일리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할 영상은 바로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아반떼가 출시되고 나서 가솔린 모델만 해도 사실 대중들에게 큰 이목을 끌었고 지금도 가장 화제거리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그 와중에 하이브리드와 이제 N라인이 추가되면서 이제 아반떼 이제 선택 영역이 넓어지고 이제 그 시장을 조금씩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이제 집중적으로 쏟고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아반떼를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친환경 차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그릴 부분이나 이제 인테이크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주던가 아니면 조금씩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을 바꿔주던가 하는데,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디자인에서 더 건들 거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아반떼 하이브리드 하면 지난 2008년, 2009년 아반떼 HD 하이브리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이브리드가 나온 게 처음인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주행을 해보고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브레이크 느낌이, 이게 다른 모델을 타면은 멈출 때 그냥 팍 하고 넘어가거든요, 등이. 아주 부드럽게 멈춰요. 이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끝에 정차할 때 관성 때문에 살짝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른 차를 타면은 조금 솔직히 이질감도, 솔직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는 거에 조금 놀라웠어요. 브레이크 밟고 깜짝 놀랐어요. 10km까지는 전기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기 모드를 변화를 하려면 이 엑셀 반응을 이제 확 갖다 대면 안 돼요. 엄청나게, 엄청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이거를 조금 스무스하게 밀어줘야 돼요, 엑셀을. 그래야 그 전기의 가속감, 전기 모터의 가속감이 이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 타보는 차라 사실 그게 익숙치가 않아서 지금 계속 막 가솔린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거 봐. 이게 가솔린 모드 가면은 이제 휘발유 엔진 모드로 갔을 때는 이제 그 진동이랑, 그러니까 엔진이 작동하고 있는 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전기 모터로 가게 되면 일체 그게 없어요. 딱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잘 개입이 안 되고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자, 기존 휘발유 차량이랑 차이점은 일단 얘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 가속 느낌이랑 이제 70km까지 전기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구간까지는 아주 부드럽고 그 내연기관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가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정말 하이브리드가 참 묘합니다. 전기차도 아니고 내연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니까. 뭔 개소리야! 모르겠네. 아까도 차를 가지고 오면서 그걸 느낀 점이 연비가 많이 잘 나옵니다. 솔직히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또 하이브리드고 요즘 차들도 이제 연비가 잘 나오니까 일반 가솔린 디젤도 연비가 대부분 10km 이상은 찍어요. 대형차가 아닌 이상은.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차를 가져온 출발한 시점부터 아까 리뷰한 지점까지 연비가 약 24km가 나왔어요. 물론 그 주행이 50, 60에서 EV 모드로만 갔을 때 24km가 나왔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평소 주행대로 해도 한 13km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한 12km 이상? 연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느낀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주행 소감.
사실 스마트랑 노말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뭐 똑같고, 사실 그냥 느꼈을 때는 스포츠 모드도 뭐 비슷해요. 그냥 일반 휘발유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나가는 느낌이 얘가 살짝 좀 더 가속력이 그 맛이 있어요. 근데 전기 모터 때문인지, 아니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터 초반 그 주행 감각이랑 굉장히 부드럽고, 물론 이게 굉장히 새 차거든요. 지금 800km 밖에 안 뛴 차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뭐 이제 모터에 돌아가는 소음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적고요. 그냥 시동 걸 때 잠깐 휘리릭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그거 빼고는 뭐 돌아가는 소리가 있으니까 뭐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한데, 내부로 유입되는 소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가속을 할 때도 크게 답답한 부분은 없었으나, 이제 언덕길을 올라갈 때 이게 EV 모드랑 가솔린 모드랑 이제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엑셀링을 잘못해서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터의 가속감과 그 휘발유에 그 했을 때 엑셀링이 반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갑자기 힘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 아까 답답한 경우도 그 경우가 아니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연비를 측정해 봤더니 21.6이 나왔네요. 사실 좀 서 있어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보통 20km 이상은 찍긴 하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이렇게 찍는 거 보면은 되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계속 주행 영상만 찍다가 다른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좀 지루하실 수 있을 텐데, 이참에 실을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시동 켜놔가지고 휘발유 모드로 바뀌었어요. 좀 윙 들어가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당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도대체 이게 용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은 리뷰를 봤는데도 이 용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식인가? 아무튼 이렇게 도착을 해서 한번 실내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게 이 송풍구, 이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쭉 뻗어 있고 아주 간결해서 가격적인 측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차를 살 때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옵션을 선택해서 뽑을 수가 있는지, 출고를 할 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자, 이 아반떼를 보면 이 휘발유 차량만 봤을 때 1,500만 원대에서 2,4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400만 원이 더 비싸져서 기본 시작 가격이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기본 가격이 2,8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랬을 때 거기서 옵션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 가격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가격만 놓고 보면 이게 결코 싼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동급 대비 봤을 때 솔직히 정말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실내 디자인과 실내 구성과 외관 디자인을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납득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디자인과 이 정도 구성이면 나는 이 돈 주고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제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옵션 구성과 그걸 봤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중간 옵션을 사게 되면은 차가 정말 애매해져요. 실내 옵션은 뭐 만족할 수 있고, 뭐 이런 디스플레이랑
이런 프로토 에어컨 뭐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 내비게이션과 이 하이패스만 장착해도 150만 원이라는 가격이 붙어요. 이제 거기다가 뒷자리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까지 옵션 추가하게 되면은 막 2,600 넘어가고 2,700까지 나오게 돼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인스퍼레이션을 살 수가 있어요. 조금만 돈을 보태면.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모던에서 할 바에 인스퍼레이션을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인스퍼레이션을 왔을 때 이걸 좀 더 추가하면 이걸 살 수 있는데 자꾸 유도식 옵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싶다, 뭐 오래 타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적당히 타고 팔고 싶다 하시면은 풀옵션을 가고, 그냥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했냐 하면 깡통으로 가시고, 그냥 정말 후회만 없으면 돼요.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차를 오래 타는데 만족감이라는 데 있어서 정말 후회가 없다면 그냥 풀옵션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 생각이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을 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요. 네, 좀 그렇다고 보면 돼요. 참 가격적인 면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소나타의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 가격대가 한 2천만 원 후반 중후반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예측이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2천만 원 중반에 소나타를 살 것이냐 아반떼를 살 것이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물어보면 그냥 그 가격은 그냥 소나타를 사지 않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소비자의 선택의 관건이고, 구매하시는 분이 결정을 해야 될 그걸 가지고 있죠. 그냥 제가 말씀드릴 거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차를 사면, 특히 남자들이라면 이 차의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에요. 정말 차랑 함께하는 순간이 정말 즐겁기 때문에, 정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1,000만 원대를 구성해서 가던가 아니면 풀옵션을 가던가, 물론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제 생각이 별로라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잘 찍혔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아반떼 주행 소감과 가격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반떼를 리뷰를 해봤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리뷰를 해봤는데, 정말 차는 정말 괜찮아요. 차는 정말 좋은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가격 구성과 옵션 구성과 이 가격 유도, 옵션 유도, 그냥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유도하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은 조금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제 시선을 봤을 때는 딱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딱 비싼 옵션을 선택하게끔 구성된 옵션을 보고 딱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 많이 아쉬웠고, 정말 이 디자인과 성능과 이 실내 구성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진짜 정말 사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이 아쉽다는 거죠. 정확히 말했을 때는. 그것만 아니면은 정말 너무 좋은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현대차 시장이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시장이래. 이게 현대기아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듯이 하다 보니까 말까지 현대차 시장이라 해버리는데, 이제 이런 급의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을 봤을 때 정말 이 현대차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솔직히 눈에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독점해도 문제고, 이제 앞으로 좀 더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조금 더 소비자가 차를 구입했을 때 정말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차종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너무 독점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타 경쟁사들이 그만큼의 대책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차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미 현대 기아차가 독점을 하고 나서 그 차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냥 조금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만 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아반떼 하이브리드였고, 다음 차는 어떤 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가 빨리네요.